가까운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아둥바둥 살 일인가, 새털처럼 가볍게 살련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볍지만 공허하지 않는 삶을 실천하고 싶거든요. 어떤 걸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될까요? 나이 많은 어른이, 나이 젊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탈이 난 마음을 뚝딱 고쳐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뚝딱이 아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서울 청룡암의 원영 스님과 마음 치유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개인사부터 오늘은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EBS 딩동댕이라는 프로그램을 현재 한 37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제 사적인 일이 많다 보니 인생이 너무 여유가 없어요. 늘 머릿속에는 나도 좀 공기구멍을 차고 싶은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진짜 후회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현대인들에게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좀 있을까요? 누구나 다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저도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저만의 어떤 노하우를 하나 공개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이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스케줄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스트레스가 큰 거부터 먼저 빨리 해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로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숙제가 있어서 숙제를 해야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숙제를 해야겠으면 숙제를 빨리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남는 시간에 스트레스 받을 그 시간에 그만큼의 나에게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딪혀서 스트레스를 먼저 해결하고 여유를 가져라. 네,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의 경우랑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된다거나 마음이 조급해진다거나 이런 일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죠. 시간이 있을 때는 편안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것을 내가 만끽하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이유가요,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야만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이런 생각들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젊은이라고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어른들 윗세대들이 한국전쟁 이후에 너무 열심히 살자 뭐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이런 게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사회 풍토가 이미 그렇게 자리 잡아왔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교육열이 너무 강한데, 더군다나 아이들이 이제 옛날에 또 많이 있었지만 형제가 지금에는 거의 한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지중지한 그런 것도 너무 강하고, 그런데도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아는 별로 찾기 어렵고, 그렇죠. 나름의 스트레스는 많아지고 흔들리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장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에게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다음에도 만회해야지, 그런 거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이걸 해결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근데 그 압박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나한테 특별히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압박이나 스트레스는 결국 나 자신이 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이제 욕심도 내가 만들어내고, 뭐 분노도 내가 만들어내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들어내는데, 그 욕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자기가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괴로운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쉴 때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안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누가 또 이렇게 앞서는 것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럼 굉장히 초조해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이게 욕심일까요? 욕심도 욕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구와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 자신의 욕심이 문제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나 자신의 욕심보다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막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어떤 청년이 무직자인데 취직을 하려고 취업 시험을 계속 봤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도저히 나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존재구나 이래가지고 그 청년이 숲에 들어가가지고 죽어야겠다. 근데 숲에서 한신령 같은 분을 만납니다. 너 왜 그러느냐,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특히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건 내 친구는 나랑 똑같이 공부했고 똑같이 성장했고, 근데 걔는 뭐든지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정인지 산신령
마음인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런데 그 소원은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면 너의 소원은 하나를 들어주되 네가 원하는 그 소원 하나에 너의 친구에게는 2배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는 거지.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왔는데 집이 되게 근사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문득 산신령이 네 친구에겐 2배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내 친구한테는 2채의 집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막 집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창을 보니까 창 밖으로 앞집에 있는 친구가 여자친구랑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도 모르게 소원을 빕니다. 저 친구보다 더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거실에 와봤더니 거실 소파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궁금한 거야. 자기 친구 어떻게 됐는지. 막 창에 가서 이렇게 쳐다봐요. 자기 친구가 아름다운 여인 둘을 양쪽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지금 집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너무 완벽한데 내 친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다리가 하나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2개가 없어요. 다리 2개가 없어지는 네.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욕심보다도 남과 비교하고 특히나 가까운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집착해서 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허망함도 더 크게 와닿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지 버나드 쇼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스스로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고 또 바라는 바를 이루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라고요. 내 삶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감을 많이 느껴요. 근데 불행한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워내면 홀가분할 건데 너무 부여잡고 있으니까 삶이 괴롭고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보니까 저도 간혹 삶에 대해서 너무 애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간혹 제 자신을 다독이긴 해요. 스님께서도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애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그럼요. 아둥바둥 살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육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행동이라든지 몸을 움직인다거나 활동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 혼자 열심히 아둥바둥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마 그렇게 조급하고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괴롭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 일인가 그냥 새털처럼 가볍게 자유롭게 살련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생활 태도를 바꾸고 마음의 태도도 바꾼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있을 때는 집에서 벌어진 일을 막 떠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퇴근을 했는데 집에 가서는 가정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회사에서 동료들이나 상사가 했던 그런 뼈아픈 말 이거를 쌓아안고 집에 와가지고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두 스님이 이제 개울물을 건너려고 봤더니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개울물이 이렇게 넘치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가 거기에서 건너지를 못하고 이렇게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 두 분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한 스님이 등을 내밀어요. 업히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스님 등에 업혀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아씨를 등에 업으라고 하고 말이지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개울물을 건넜어요. 그리고는 씩씩하게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 아씨를 업지 않았던 스님은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스님이 그 아씨를 업고 싶었을까? 업고 느낌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 괜찮을까? 계속 생각을 합니다. 한 10리쯤 간 다음에 물어요. 그 스님에게. 스님은 그 아씨를 왜 업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저는 그 아씨를 업고 물을 건너서 바로 내려놨는데 스님은 그 아씨를 아직도 업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스님은 업지도 않았으면서 내내 그 아씨를 업고 심리를 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스트레스를 다 끌어안고 집까지 갑니다. 그리고 별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를 결국에는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풀어요. 엉뚱한 데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와가지고 화풀이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니까 이건 정말 말할 필요가 없죠.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저도 참 많은 거를 이렇게 움켜쥐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가볍지만 공허하지 않는 삶을 실천하고 싶거든요. 그럼 어떤 걸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될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 집착하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애정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나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자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좋고 싫은 걸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 좋았던 만큼 고통이 커요, 이별 후에. 왜냐하면 행복했던 그 추억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고통은 내가 가장 애착하고 가장 집착하는 것, 그것이 분노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든 좋고 싫음이든 물건이든 뭐든지 간에 그 집착을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서 조금 비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음을 가볍게 못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삶의 습관, 일상의 루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찰에서도 참선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가장 첫걸음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자신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내버려 둔다는 것이 육체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번뇌망상이 들끓는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잠깐 멈추시고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좀 멈추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최적의 상태로. 그러면 그게 내버려둘 때 앞바다리로 앉아야 되는 거요? 눈은 감아야 되나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누워 있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쉼입니다, 쉼. 생각도 쉬고 육체도 쉬고. 근데 이것이 능숙해지면 움직임을 하면서도 쉴 수 있고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되는데 지금은 첫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 관찰을 합니다. 호흡도 관찰하고 나의 상태도 관찰하고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 내 안에서 가까이서만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나를 조금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상황들을 나는 한쪽 측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 상황들을 통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 한쪽 면만 보고 있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거리두기, 거리가 있으면요 잘 보입니다. 이 순간에도 인생을 버겁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얘기가 이분들에게는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위로를 좀 해주신다면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 딱 한 가지만 내려놔 보십시오. 그럼 삶이 달라질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괴롭지 않은 거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먼저 내려놔 보십시오. 이렇게 햇살 좋은 봄에 마음이 무거운 건 죄입니다. 그저 가볍게 한번 살아볼까요? 저도 스님 말씀대로 명상도 하고 비울 거 비우고 이렇게 살 생각입니다. 마음이 가벼울수록 우리 인생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스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